사람들은 말했다. 그때 그것을 바로 죽였어야 한다고. 한 시골 마을에 이상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납니다. 다리에 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금화, 그리고 그녀보다 조금 일찍 세상에 태어난 그의 언니가 있죠. 하지만 그녀의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태어나 그것이라고 불립니다. 금방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의사의 말과 달리 그것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슴동산이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종교문제연구소 박 목사, 이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영화 사바하입니다. 한국 오컬트 영화의 시작을 알린 영화 검은 사제들의 장재현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 영화 제목인 사바하는 불교 용어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독교로 아멘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전작인 검은 사제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단편 영화 버스라는 작품도 상당히 인상적인 편입니다. 버스 기사가 겪는 찰나의 시간과 다양한 생각과 선택을 아주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버스라는 영화는 짧은 영화임에도 굉장히 큰 울림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 중에서는 꽤나 유명한 작품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CJ가 극한 직업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개봉한 사바하도 괜찮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극한 직업보다는 사바하에 더 건 기대가 많았던 만큼 내부에서도 괜찮은 작품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관객수를 모으기에는 부적합한 영화입니다.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가 시국 호불호가 상당히 심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검은 사제들은 500만이 넘는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생소한 오컬트 장르를 좋은 연출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컬트 장르의 팬도 일반 관객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컬트 영화의 특성상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가 동반됩니다. 공포라는 장르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귀신이 등장하고 그에 기한 음악들도 나옵니다. 어쩌면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공포 영화와 가장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오컬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아주 잘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오컬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괴이한 형상의 사람이나 미스터리,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긴장감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 있는 영화일수록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정재, 박정민, 진성규, 이다윗 이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화에서 좋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의 마지노선까지 감정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선이 조금 넘어가면 영화가 쌓아올린 긴장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연기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1등 공신은 좋은 음악과 음향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작을 통해서 이미 오컬트 영화의 경험이 있던 검은 사제들의 음악과 음향 관련 스태프들이 그대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때문에 검은 사제들을 통해 느꼈던 그 느낌을 영화에서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영화의 사바하에 일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 그리고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화의 스토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큰 주기를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짐작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야기의 구조가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사슴동산이라는 곳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다 보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어느 부분에서는 한 가지 단서로 인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점 또한 조금 허술하게 느껴집니다.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실마리가 그 단서 하나로 풀어지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인물들이 왜 그것을 찾지 못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주 허술한 것은 아니라서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박목사 캐릭터가 영화 진행될수록 서서히 사라지는 것도 영화의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영화 초반에 보여준 그의 캐릭터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박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 사건을 쫓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은 그저 사건의 비밀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스토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단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의 전개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작진들이 그것을 무책임하게 방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책임을 다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보여도 단점을 고치려는 시도 또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가 많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검은 사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악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검은 사제들은 구마라는 의식을 통해 악령과 싸우는 신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다는 오컬트적인 분위기에 조금 더 집중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사바하는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 미스터리적 요소를 강화해서 인물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어둠 속의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면서 길을 나서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그 단서들을 하나씩 결합하면서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영화는 한국의 오컬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